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박소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평범한 동네 치과가 어떻게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의 성장으로 한 걸음 가깝게 나갈 수 있었는지 그 경험담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치과 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치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죠? 어떤 답변이 제일 많았을 것 같으세요? 무려 76%가 구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치과는 구인 문제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도 손을 들지 않으시네요. 전연차 치과위생사 면접을 보면요. 원장님께서는 이제 분명 면접관으로 면접을 보기 위해 상담실에 들어가시는데 끝나고 나오는 순간 우리 치과가 구직자에게 면접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묘한 상황, 이런 기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면접 보고 나오시면서 이제 면접자가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러면 면접을 다 보고 다음 주까지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취업난은 어느 세상 말인지 이제 동네 치과의 채용 문제는요, 갑과 을이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 치과 위생사에게 치과를 정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니라고 덴탈 비타민에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다고 합니다. 1위는 급여, 2위는 복지. 어떤 기존 직원들 간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최고의 조건으로 맞춰주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설사 이제 모든 조건을 최고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심에 위치한 대형 치과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이제 채용에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는요, 동네 치과 중에서도 이제 최악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부 치과고요. 그리고 네, 그 지하철역 종점에 내려서도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10분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하는 어떤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치과예요. 그 원장님 혼자서는 단 하루도 진료를 볼 수가 없으신데 수시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4년간 구인 공고를 낸 횟수를 한번 세어봤더니 무려 24회, 연평균 6회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어도요, 어떨 때는 한 달 가까이 전화 한 통 받기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반복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리적 취약점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20대 근로자의 구인이 어려웠고요. 설사 채용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친구 치과나 다른 치과 조건이나 어떤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외부 자극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전여처들을 잡기가 어려웠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고년차의 이직, 어떤 출산이나 결혼, 육아 등의 생애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자연스럽게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단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단녀는요, 경력단절 여성의 줄임말로 그 수는 2016년 기준 190만 명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경단녀라는 사회적 신조어가 생겼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개원 횟수를 거듭할수록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직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올 때마다 직원이 바뀌는 치과로는 동네 치과 마을 주치의 역할을 해내기에 부족했습니다. 이에 좀 저희 병원의 이제 채용 문제는 변화를 뛰어넘어 어떠한 이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실행한 결과 드디어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 키워드는 경단녀와 시간 선택제였습니다. 경단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좀 한번 볼까요? 경단녀들은요, 어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주어진 조건들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너무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육아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 근처 일자리를 원할 테고요. 그런 제한된 조건 안에서 재취업을 하고 싶지만은 용기가 없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력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력서를 보고 이제 치과에서 봤을 때 어떤 경력 단절 기간이나 나이 때문에 연락조차 오지 않아서 면접을 볼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녀들을 이제 집중을 했어요. 채용을 해봐야겠다. 저희는 이제 좀 마음속에 이제 열정이 살아있는 경단녀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녀들에게 이제 약간의 시간적 편의만 제공을 한다면은 이제 치과 입장에서도 구직자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생관계가 될 것이라 판단을 했죠. 그녀들을 찾기 위해서요. 저희는 채용 방법부터 좀 변화를 해보았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인 공고를 올려도 전화 한 통, 이력서 한 통 받기가 어려웠던 치과지만 맘카페에 이제 경단녀를 찾는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이틀 만에 7통의 문의 전화가 왔고요. 바로 채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일 과정 양립이 가능해야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대표 원장님의 뜻과도 좀 통했던 것 같은데요. 근무 시간을 배려하기로 했고요. 이제 이런 제도들이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인 게 있었어요. 이제 나라에서 진행 중인 어떤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채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채용을 할 때는요, 이제 그 아르바이트와는 좀 차별을 두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정규직으로 근무 시간만 파트타임으로 다를 뿐 그 외에는 어떤 복지라던가 업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따로 이제 차별을 두지 않은 동일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고요. 그랬더니 이제 좀 그녀들의 어떤 소속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일을 하니 높은 업무 집중력을 보였고 이는 병원에도 정말 큰 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단녀가 활발하게 근무하던 10년 전에 비해 지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면 디지털 시스템이 기본이 되었고요. 의료 서비스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자이기에 매번 후배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진료 매뉴얼과 이제 신입 교육 시스템을 변형해서 개인에게 맞춤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하였고요. 기존 스태프들도 이제 같이 한 마음으로 좀 도와줬어요. 스케일링부터 해서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쉬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얼마나 금방 이제 적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예상외로 한 달 안에 근무 분위기 적응과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슈퍼스텝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서 현재 시간상측제로 근무 중이신 선생님께서 이제 후기를 좀 적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1년차 출근 때는 비교도 못할 만큼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스케일링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들갑을 막 떨었다 그래요. 엄마 나 오늘 스케일링 했어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지금 나는 1년차보다도 못했다는 자괴감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고 못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근데 이제 기존 스태프들이 적응하는 동안 이제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지금은 너무 잘 적응하셔서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이건 다른 선생님의 후기인데요. 처음에 워킹맘의 길을 걸으면서도 직장과 육아를 두고 계속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결국 그만두고 이제 10년 동안 육아에만 전념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마음속에 일하고 싶은 열정은 계속 있으셨다고 해요.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셨고요. 5년 차고 내가 나이도 있는데 실수하면 어쩌지? 너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훨씬 더 생활에도 활력이 되셨다고 해요. 이러한 경단녀들은요, 이제 신입은 가질 수 없는 그런 강점들이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나타났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자 이런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읽어보시면 좀 공감하시죠? 어떤 인내심, 책임감, 절박함, 노련함, 그리고 어떤 환자의 친화력. 신입치과 위생사 처음 취업하면 첫날부터 환자와 말을 섞지 못하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처음 이제 출근한 날부터 막 환자와 수다를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일에 대한 너무 하고 싶었던 간절함이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높은 근무 의지로 빠른 적응이 가능하고요. 이제 앞으로 결혼, 출산 또 하실 일 없으시겠죠. 안정된 생활로 장기 근속이 가능합니다. 또 일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이는 부분 이게 강점이었고요. 이러한 이제 저희는 벌써 시간 선택제를 도입한 지 이제 한 3년이 지났어요. 변화의 결과는 이제 신속한 채용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스텝이 안정화되자 공백이 없어졌죠. 그러자 이제 환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존 스텝들도 이제 빈자리 공백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좀 만족도가 향상이 되었어요. 이는 자연스럽게 환자 수와 매출의 증가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열정역 치과위생사 내 이름 세 글자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여정에는요, 우리 기존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함께하고 있고요. 용기 내어 일터로 다시 돌아와준 선생님 본인과 모두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지금 이러한 결과를 이뤄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병원 이제 좀 에이스 진료 팀장님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팀장님께서는요, 다시 일을 시작할 계획도 전혀 없었던 그런 경단녀였어요. 근데 저희가 인력이 너무 급할 때 이제 마찬가지로 카페에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내일 하루만 도와주실 분은 정말 다급하게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동안만이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이게 좀 딱한 마음으로 오셨겠죠. 이렇게 면접도 없이 다음날 바로바로 출근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셨다가 이제 저희와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신랑한테도 비밀로 하고 몰래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셨다가 이제 1년 후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며 상황이 허락되자 풀타임으로 전환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진료팀장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셨죠. 저 또한요, 두 아이의 엄마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균형을 잡기란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그 두 가지 균형이 잠깐 맞지 않아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육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근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이렇게 시간 선택제와 유연 근무제의 도입은요,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었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공백 없는 인력, 안정적 인력 수급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인체의 인력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의료 서비스이기에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의 어떤 퇴사와 채용에 따른 스트레스가 최소화되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15분 동안 혹시 채용을 계획하고 계셨던 부분에 조금이라도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의료 서비스는요, 인재를 다룬다는 면에서 타 분야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인체에 이제 위험이 가해질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안정적인 인력 그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좀 인식 변화의 필요성 조금 느끼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